네, 이제 제 10장 회사의 구조 변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합병 분할에 대한 내용이 주 내용인데요. 합병 분할이 뭐고 그 절차가 뭔지 이렇게 알면 되고요. 전체적인 그림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합병 한번 볼까요? 네, 합병. 회사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새로운 회사 설립 또는 그 중에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고 소멸회사의 재산과 사원이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의 법정 절차에 따라 이전 수용된 효과를 가져오는 것. 네, 말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두 개 회사가 뭐 새로운 회사가 되든지 아니면 그 두 개 회사 중 한 회사로 어떤 회사가 흡수되든지 이런 것들을 합병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 것도 다 읽어볼까요? 소멸회사의 사원, 주주는 합병에 의하여 일주 미만의 단주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나 혹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 매수 총권 행사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합병 계약서의 합병 비율과 배정 방식에 따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사원권을 취득하여 존속 또는 신설회사 사원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아, 이제 그 기존의 그 소멸하는 사원은 존속회사, 새롭게 존속하는 회사 아니면 또 신설회사의 그 주주권을 취득해서 또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이죠. 법인격, 회사의 법인격이 소멸하기 위해서는 해산과 청산이 이제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없애는데, 이렇게 없애면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이제 청산에 따라서, 이제 청산을 하면서 그동안의 유보했던 자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담할 수 있게 되거든요. 청산소득세가 부담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합병이라는 제도를 활용을 하죠. 그 법무법인 같은 경우도 이제 합병을 해서 이제 크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뭐 회사의 여러 필요에 따라서 이제 합병들이 일어나는데요. 이 합병이 이제 어떤 모습을 갖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합병 간단히 보면 이제 아까 말했던 뭐 흡수합병, 신설합병이 있는데 이제 흡수합병, 합병 이제 당사자 회사 A랑 B라는 회사가 있는데 한 개 회사는 존속하고 나머지는 소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A랑 B라는 회사가 둘이 합쳐져 가지고 B 회사가 되는 것. 이거 이제 흡수합병이고요. 신설합병을 보면 합병 당사 회사는 모두 소멸하고 새로운 회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가 합병해서 C라는 회사로 이제 새롭게 만드는 거죠. 이제 이런 합병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림은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요 이제 A라는 회사랑 이제 B라는 회사가 이제 합병하게 되면 우선은 A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피합병 법인이라고 하는데 A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도 있고 부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합병하는 B 회사에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고 이 합병하는 B 회사는 이 자산 부채에 대한 그 대가를 지급을 하게 되죠. 요 합병되는 회사에 대해서 지급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이 회사의 주주들이 있을 텐데 그 주주들의 주식은 소멸하고 그 주식에 대한 그 주식 소멸하는 것에 대한 합병 대가를 이제 주주들에게 지급이 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세금 문제가 나오는 거죠. 예를 이제 요 피합병 A 같은 경우는 자신의 자산 부채를 그 합병법인인 B에게 양도했기 때문에 이게 뭐 신설합병이든 흡수합병이든 간에 새로 생기는 이제 B 법인에게 양도했기 때문에 이 양도에 대한 양도 손익이 있을 거니까 이에 대한 세금 문제가 나오고요. 합병법인 B 같은 경우는 그 양도 대가를 지급했으니까 합병 비싸게 샀느냐 싸게 샀느냐 입금이냐 송금이냐 문제가 있죠. 이제 그 세금 문제로서는 이게 이득이냐 아니면 손해냐 문제가 있으니까 합병 매수 차손익이
이 문제가 이제 세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주주 같은 경우는 자기 주식이 없어지면서 합병 대가를 받는데 이 대가가 마치 이제 자기 주식을 주식에 대한 주식 가짐으로 인해서 이제 그 돈을 받는 거라서 이제 의제 배당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법에 따른 그 절차에 따라서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격 합병이라고 해서 이러한 세금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조정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이런 세법에 따른 절차가 아닌 비적격 합병인 경우에는 각각 이제 세금들이 나오게 되죠. 그거는 이제 법인세 파트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세한 거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런 각각의 세금 문제가 합병에서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여기 이제 흡수합병은 이렇고 신설합병은 이런 모양이고 흡수합병이 되면 뭐 말 그대로 이제 흡수되니까 어떤 회사 흡수되고 그 회사만 남는 거고 신설합병은 새롭게 두 회사가 만나서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구나 이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합병 유형을 구분하면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있다. 아까 봤죠? 그 합병 이제 결정 방법에 따라 간이합병, 소규모 합병이 있는 거죠. 흡수합병 보겠습니다. 흡수합병이라는 어느 회사 합병법인 A가 다른 회사 합병법인 B를 흡수하여 합병하는 것으로 B의 권리와 의무는 모두 A에게 승계된다. 그러니까 B 합병법인의 권리와 의무는 모두 A에게 승계된다. 예. 그래서 요 이제 각주를 보면 여러 개의 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흡수할 수도 있다. 뭐 이거 여러 개 회사도 뭐 마찬가지라는 거 얘기고 포괄 승계라고 합니다. 포괄 승계. 이거를 포괄하여 승계한다. 라는 거죠. 이론적으로 보면 A의 이 법인격과 B의 법인격이 합쳐졌다고 해서 인격 합일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포괄 승계라는 게 포괄적으로 그 권리 의무를 다 갖는다. 이게 법적으로 포괄 승계가 이제 합병 말고 또 포괄 승계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네 뭘까요? 포괄 승계가 일어나는 거. 특정 승계 그 대비되는 말로 특정 승계가 있는 특정 승계라는 거는 내가 매매 같은 걸 할 때 그 매매라는 것은 어떤 부동산 특정한 부동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부동산을 사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만 권리를 갖게 되는 건데 포괄 승계라는 거는 어떤 자가 갖고 있는 권리 의무를 다 갖는 거죠. 어떤 자가 갖고 있는 권리 의무를 다 갖는 경우가 어느 경우가 있을까요? 네, 그 대표적인 포괄 승계가 이제 합병이 있고 상속이 있는 거죠. A라는 자가 이제 상속인은 상속을 받는 자를 상속인이라고 하고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 상속을 당했다라는 거죠. 이게 뭐 보통 이제 기억하기 쉽게 피를 흘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억하기 더 쉬울 텐데 이렇게 이제 돌아가신 분을 이제 피상속인을 하는데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상속인이 모두 승계하는 거죠. 모두 승계하는 것. 그게 상속인 거죠. 그래서 합병하고 그 동일하게 포괄 승계한다. 그래서 그 피상속인이 예를 들면 뭐 자동차, 부동산 뭐 갖고 있고 예를 들면 뭐 다른 사람한테 채무를 짓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상속인이 다 승계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승계할 때 내가 그 승계를 포기할 수도 있고요. 그 상속 포기할 수도 있고 한정해서 내가 받은 재산만큼 부채를 부담하겠다는 한정 승인이 있는데 네, 그런 제도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포괄해서 승계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합병과 상속은 포괄 승계라는 거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 경우 B의 자산과 부채 등은 모두 A에게 넘어가고 그 대신 B의 법인 주주는 A로부터 그 넘겨준 대가로 A가 발행하는 신주 또는 금전이나 재산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합병 비율. 합병할 때 이제 비율을 따지는데요. 판례는 합병 비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계약이 무효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뭐 합병도 제일 문제되는 게 이제 그 합병 비율에 대한 건데요. 불공정하게 합병의 대가, 이제 각각 그 재산 평가를 할 때 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합병 비율 문제인데, 그거를 이제 그 불공정하게 정했을 때 문제가 있는데, 한번 그 2005다 22701 판결 한번 보면,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 비율을 정한 합병 계약은 사법관계를 지배하는 승인성실 원칙이나 공평 원칙에 비추어 무효이고, 불공정한 합병은 무효라는 거죠. 합병 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 등은 상법 제 529조에 의하여 소로서 합병의 무효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합병 비율은 자산 가치 이외에 시장 가치, 수익 가치, 상대 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 만큼 엄밀한 객관적 정확성에 기하여 유일한 수치로 확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제반 요소의 고려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결정된 합병 비율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합병 당사 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권 상장 법인인 경우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합병 비율을 정하였다면, 그 합병 가액 산정이 허위 자료에 의한 것이라거나 터무니없는 예상 수치에 근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 합병 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합병 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그 합병 비율을 더 좀 보면, 이렇게 이제 합병하게 되는 경우는 이 피합병범인 A가 이제 자산 부채를 양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 가지고 있는 회사를 다 양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양도 대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양도 대가는 보통 이제 그 합병법인 새로 이제 뭐 이 합병법인 B에 대한 주식인 거죠. 주식. 그래서 요 자산 부채에 대한 평가와 이 주식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됐느냐, 이 비율, 그러니까 가치의 평가가 1대1이냐 뭐 1대2냐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가액과 요 가액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합병 비율인 것입니다. 그 합병 비율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신설합병 한번 보겠습니다. 신설합병은 이제 합병 당사 법인인 A와 B는 둘이 소멸하고 이들에 의해 신설회사 C가 설립되어 A와 B의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A, B가 없어지고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거죠. A, B의 주주는 C로부터 그가 발행한 신주, 금전이나 재산을 교부받을 수 있다. 합병 대가를 받는 거죠. 판례는 신설 합병의 경우 이사회 공고로 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가능하다고 한다. 네. 한번 볼까요? 상법 527조 제2항은 신설합병의 창립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결의할 수 있되 합병계약의 취지에 위반하는 결의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정관 변경은 창립총회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식회사 설립하는 창립총회에서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법 312조의 규정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정한 때에는 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에서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고, 그 합병계약서가 각 합병 당사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승인됨으로써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이사와 감사 등의 선임이 이루어지는 만큼, 이러한 경우에는 굳이 신설합병의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 등을 선임하는 절차를 새로 거칠 필요가 없고 이사의 공고로 가름할 수 있다. 네.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간이합병. 이제 절차적인 그 간편을 얘기하는 건데요. 간이합병이라는 것은 합병 과정을 매우 간단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소멸하는 회사의 주총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승인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 요런 경우는 이제 소멸하는 회사의 총 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 소멸하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이미 존속하는 회사인 합병법인의 B가 소유하고 이미 그 주식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이합병 할 수 있다는 거죠. 총 주주의 동의 아니면 그 주식의 90% 이상을 이제 합병법인이 갖고 있는 경우에는 간이합병 할 수 있다. 네, 소규모 합병. 네, 소규모 합병이란 소규모 회사 B를 흡수 합병하는 경우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대신에 이사회 승인, 간이합병도 이사회 승인, 여기도 이사회 승인으로 할 수 있는 합병 제도를 의미합니다.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B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 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 승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 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네.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절차는 이제 요런 절차로 이루어진다. 네. 그냥 이게 한번 개괄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합병계약 체결. 합병대소 회사의 대표기관 간에 합병계약이 체결되어야 되겠죠. 합병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식회사 경우에는 기재해야 할 일정한 법정 사항이 있습니다. 흡사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을 위해 발행하는 주식 총수를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 수 등을 합병계약서에 기재해야 되겠죠. 이거는 중요하니까. 신설합병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새로 신설되는 회사의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등을 합병계약서에 적어야 된다. 이제 새롭게 회사가 만들어지니까. 네, 공시. 회사는 이제 우선은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공시를 하게 되죠. 이사는 합병 관련 주주총회 회의를 2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합병계약서, 합병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 주식을 이전한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해 소멸한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 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각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본점에 비치해야 됩니다. 주주 및 최사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위 서류를 열람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 명부도 열람이 가능한가? 판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 판례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합병 결의, 이제 합병 결의를 하는 거죠. 회사가 합병하려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각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죠. 네, 간이합병이 아닌 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승인 결의는 특별 결의에 의해야 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이합병이나 소규모 합병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의 승인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이제 채권자 보호 문제가 있죠. 채권자가 이제 이해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는 주주총회에 합병 승인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이제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된다. 예. 이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은 채권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보며, 이의를 한 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변제를 하거나 그 채권을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여 신탁회사에 상당한 재산을 신탁하여야 된다. 이 채권자 같은 경우는 합병을 하게 되면 내가 보기에는 이 회사가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한 거죠. 사채권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들의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보고총회와 창립총회를 하는데, 흡사합병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는 지체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합병 당시에 발행하는 신주의 인수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제 주주인 거죠. 피합병법인의 이제 주주가 대가로 이제 그 주식을 받는데, 이 주주총회에서 주주와 동일한 권리가 있습니다. 신설합병의 경우 설립위원회 지체 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해야 하고, 이 창립총회에서는 정관병의 결의를 할 수도 있으나 합병계약의 취지에 위반하는 결의는 하지 못한다. 네. 이거는 그렇죠. 회사의 신설 목적이니까요. 그건. 네, 합병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 뭐 아까 채권자뿐만 아니라 이제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도 있을 텐데, 합병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도 포함됩니다. 이거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결권이 없더라도 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 종류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주식 사가라, 이러는 거죠. 한편 간이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간이합병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로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해 서면으로 그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보호 절차도 있고 이 기존의 그 주주에 대한 보호로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이 있는 거죠. 네, 합병 이제 등기해야 되는 거죠. 합병 절차가 완료되면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존속회사는 변경 등기, 회사가 이제 변경됐으니까 변경 등기를, 소멸회사는 해산 등기를, 신설회사는 설립 등기를 각각 하여야 합니다. 합병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죠. 등기가 돼야지 이제 합병이 이제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합병의 모든 절차가 완결되었다 하여도 합병 등기를 하지 않으면 합병이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자기들끼리 그냥 한 거지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는 거죠. 합병의 효력, 이제 합병을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흡수합병의 경우 피흡수 회사는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하게 되죠. 청산 절차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잡하기도 하고 세금 문제도 발생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걸 거치지 않고 소멸하게 되고, 신설합병은 새로운 회사가 이제 설립하게 됩니다.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소멸회사의 모든 권리를 포괄 승계하게 됩니다. 소멸회사의 사원, 주주죠. 주주는 존속회사나 신설회사의 사원이 됩니다. 즉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소멸회사의 사원에게 주식이 발행됩니다. 사원의 지분은 합병계약에 의해 정해지게 되는 거죠. 계약에 따라 이제 그 지분도 정해지게 되죠. 한편 합병을 하는 회사의 한쪽이 합병을 존속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제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 후 최초에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한 때에 퇴임하게 됩니다. 네. 다음 이제 합병의 자유와 제한. 회사의 신설행위 원칙적으로 자유죠. 회사를 뭐 언제든지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그렇듯이 합병행 역시 법령에 제한이 없는 한, 말이 좀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제 제한이 없는 건데 일정한 이제 제한이 또 있죠. 근데 원칙적으로 이제 자유롭다는 거죠. 뭐 이렇게 각주의 SK와 뭐 KT 통신회사 합병 뭐 이런 것들, 독과점이나 과점인 회사들이 합병하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런 거 합병하면 시장 거의 다 주도해 버리니까 이런 것들은 제한이 있겠죠. 이거는. 한편 상법에서는 합병과 관련 합병을 존속하는 회사 형태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상방, 그러니까 A랑 A회사, A랑 B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이게 약간 형태만 다르지 거의 이제 유사한 회사들인데,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하는 회사는 주식, 유한책임회사여야 된다. 네, 한 명인 합자회사로 가면 안 되겠죠. 이제 뒤에 그 다음 장에서 이제 회사 형태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회사가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회사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주식회사 형태라면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않으면 합병 효력이 없으며, 또한 여기서 이제 E는 주식회사가 사채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만 F 형태로 유한회사로 할 수 없다. 네, 이 부분은 요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좀 헷갈리게 써놔서 네, 그래서 이제 일정하게 제한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합병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긴 하지만 어떤 회사 형태의 제한, 또 이런 독과점 같은 경우는 제한 등이 있는 거죠. 네, 이제 합병 무효. 합병에 이제 합병 이제 다툼이 좀 있죠. 이제 상품 합병 절차의 하자는 합병 무효의 소해에서만 다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딴 걸로 다툴 수 없는 거죠. 판례는 회사 합병에 있어서 합병 등기에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등기하면 이제 합병 효력이 발생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합병 효력이 이제 발생했죠. 이때는 합병 무효의 소유를 제기하는 외에
합병 결의 무효 확인 청구만을 독립된 소로서 구할 수 없다. 예,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거죠. 소의 원인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합병 무효의 원인에 대해서는 상법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규정을 두면 열거되기 때문에 합병이라는 게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따로 이제 규정을 둘 수는 없겠죠. 대체로 합병을 승인하는 주주총회 결의하자, 네, 주총 결의하자가 있을 테고 중요한 이제 채권자 보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좀 뭐랄까 그 하자 있게 이행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무효 사유가 되겠죠. 한편 이제 합병 비율의 불공정이 합병 무효 사유가 되느냐에 대해서 통설은 합병 비율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소액 주주를 보호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무효 사유가 되는 것이고, 판례 역시 합병 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합병 무효의 소요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요 판례 한번 볼게요. 2007-64136 판결입니다. 합병 비율을 정하는 것은 합병 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예, 비율을 어떻게 정해서 그 자산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줄 것이냐. 이게 이제 합병 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그 합병 비율은 합병할 각 회사의 재산 상태와 그에 따른 주식의 실질적 가치에 비추어 공정하게 정함이 원칙이죠. 만일 그 비율이 합병할 각 회사의 일방에 불리하게 정해진 경우에는 그 회사 주주가 합병 전 회사의 재산에 대해 가지고 있던 지분 비율을 합병 후에 유지할 수 없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식의 일부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죠? 이제 그 평가를 해서 합병 대가를 받는데 그 주식도 이제 그거에 대한 지분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예전에 갖고 있는 회사의 지분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크죠.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 비율을 정한 합병 계약은 사법관계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 등에 비추어 무효이고 현저하게 불공정하면 따라서 합병 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할 경우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 등은 소로서 합병 무효를 구할 수 있다. 네. 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소재기권자와 제소권자, 소재기권자 제소기간. 예, 합병 무효는 그 각 회사의 주주이사, 감사, 청사님, 파산, 관제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하나므로 소로서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소로서 주장할 수 있고 이는 합병 등기가 있는 날로부터 6월 내에 제기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요 합병은 합병결의 무효 확인 청구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합병 무효에서만 제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소로서만 이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는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주장을 할 때 결국 그 주장이 내가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채무자한테 내가 달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법원에 가서 이제 소를 하는 이유는 안 주니까 판결문을 받아서 그에 대한 집행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물론 둘이 다툼이 있다. 그 채권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그 다툼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소를 제기한 경우도 있지만 그 되게 명확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뭐 그 채무 이행을 안 한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서 그 판결문을 가지고 그 재산을 집행해서 이제 자기의 채권을 이제 실현하는 변제를 받는 걸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꼭 소로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청구는 이제 소 아니라 그냥 개별적으로 청구해서 돈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런 합병무효는 소로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은 이렇게 달라고 못 한다는 거죠. 소송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판결의 효력 보겠습니다. 네, 판결의 효력. 원고 이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제 합병무효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존속회사는 변경 등기, 신설해서 해산 등기, 소멸 회산 회복 등기를 해야 된다. 존속회사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신설회사는 새롭게 이제
만들어진 회사는 이제 해산을 해야 되는 거죠. 없어야 되는 거고, 소멸했던 회사는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합병무효 판결의 효력은 당연히 대세적 효력이 있겠고 불소급효를 가집니다. 즉 이제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지만 그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와 그 사원 및 제3자 사이에 생긴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회사가 만들어져서 이해관계가 다 생겼어요. 생겼는데 갑자기 이거를 되돌려 버리면 이제 요런 권리 의무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이런 합병이 일어났을 때 무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불안해하는 거죠. 소급효가 있다 불안해하기 때문에 합병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소급효를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원고 패소 판결 확정된 경우, 여기는 이제 승소 판결인데요.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만 판결의 효력이 미치고, 원고 패소한 경우는 그다음에 패소한 원고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원고가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네, 악이랑 중대한 것은 같이 간다고 했죠. 알았다, 이미 알았다. 악의는 안다. 아니, 악의는 안다. 그러면 선의는 모른다죠. 악의는 안다. 중대한 과실은 아는 것만큼 되게 아는 것만큼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루어진 데에 대해서. 악의는 그러면은 고의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형법 같은 경우는 이제 고의범과 과실범의 차이가 있는데, 형법은 이제 기본적으로 고의범이고 과실범은 일부 규정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의 재산, 예를 들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를 이제 둘이 부딪혀가지고 망가뜨렸어요. 근데 이게 보통은 자동차 사고라는 게 고의로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과실로 이루어지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여기에는 그거는 처벌 규정이 있거든요. 업무상 과실치사상 해가지고 이제 그런 과실범의 그래서 이제 사람이 다쳤다라면은 이제 형법상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 물건 자체를 내가 물건을 과실로 망가뜨렸을 때 형사범죄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거는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만 하는 거지, 사람을 과실로 다치게 한 경우에는 형사범죄가 되는데, 물건을 과실로 망가뜨린 경우에는 형사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민사문제로 되는 거고, 물건을 고의로 망가뜨렸을 때 재물손괴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고의라는 것은, 고의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고의라는 것은 이 악의보다는 넓은 의미인 거예요. 더 큰 의미죠. 그러니까 악의는 이제 단순히 안다 모른다 해서 안다라는 거고요. 고의는 알면서도 감행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어떤 일을 감행하는 거.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내가 감수하는 거. 이거를 고의라고 하거든요. 형사에서는. 뭐 민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손해배상 청구할 때 그 고의도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악의랑은 좀 다른 의미다. 악의는 그냥 단순히 알았을 경우, 예, 그런 경우라는 거죠. 이 둘이, 고의랑 악의는 법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예, 다시 이제 합병을 돌아가 보면, 네, 요 이제 피합병 법인, 이제 피합병 법인, 합병을 당하는 법인과 이제 합병 법인, 이게 새로 신설되든 이제 흡수해서 남는 법인이든 간에 합병 법인이 있는데, 요 피합병 법인은 자산 부채를 양도하고, 합병 법인은 이제 양도 대가를 지불하는데, 이 양도 대가는 주식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기존에 이제 주주가 있는데, 여기 피합병 법인 자체는 이제 흡수되거나 새롭게 신설되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은 소멸하는데 대신에 합병 대가를 받게 되죠. 그 합병 대가가 이제 합병 법인에게 주식인 경우가 많고, 또 현물로도 받을 수 있어요. 현물도 가능하게끔 돼 있는데 이제 주식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이런 거를 그 안 받, 이제 이런 이제 이걸 벗어나고 싶으면 자기 주식 매수 청구권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다음 이제 그래서 이제 합병은 흡사병과 또 신선합병이 있는데 이렇게 흡사병은 AB라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하면 B 회사로 이제 A 회사가 B 회사에 흡수되는 거고 신설합병은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가 C라는 회사로 새롭게 신설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합병을 봤고요. 예, 다음에는 이제 분할을 봐야 되는데 분할은 이제 네, 다음 시간에 분할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 해산 청산까지 다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불복 절차 아까 그 세금에 대한 불복 절차 먼저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분할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합병도 이제 많이 들어본 건데 한번 이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셨으니까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또 더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머지 분할은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